지난 주에는 대국민 토크쇼를 시작을 했습니다. 지방을 돌아다니 보니까 민생 문제가 현장에서 느끼는 게 굉장히 어려웠다. 그런 것을 느낄 수 있고, 특히 교육과 안보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정책은 국민들이 분노하는 수준이었다. 정교조 교육감 출신이 교육부 장관으로 들어와서 내어놓은 수능의 절대평가 문제는 이 나라 교육 문제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그런 제도가 아닌가. 교육을 참 학생을 둔 학부모 입장으로서는 분노하는 정책이었다. 그리고 무책임한 안보 정책도 같이 질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1야당이 대국민 토크쇼를 하는 것을 보고 흉내를 내느라고 어제 아마 대통령이 대국민 토크쇼를 한 모양인데 방송사가 생기게 하는 속에서 또 100일 토크쇼를 한 모양인데 아침에 시청률이 발표된 거 보니까 모든 방송사가 생긴 경제를 한 토탈 시청률이 10%도 안 되는 그런 시청률이었다. 그런 것을 보면서 대통령이 프라임타임에 방송 3사를 비롯해서 케이블까지 시청률을 합쳐도 어떤 데는 보면 9.7%, 뭐 10%도 안 되는 그런 시청률이 나오는 것을 보고 과연 이 정부의 지지율이 관제 여론조사가 발표하는 80%가 맞는가? 그것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 정우택 원내대표께서 적절히 말씀하신 소통이라는 말은 그거는 참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소통이 아니라 국민을 상대로 소통을 하는 것은 저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100일 동안 한 소통이 소통으로 연결되지 않고 일방적인 쇼로만 끝나는 것은 이런 그 정책 방향은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좀 더 국민을 위한 정부로 구호에만 거치지 말고 내실을 기하는 그런 정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람은 술에 취할 수 있지만 비에치는 지지율에 취해 있는 것 같습니다. 요새 청와대는 잔치와 축제에 빠져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도덕적 타락자인 탁현민 행정관이 기획했다는 그 100일 대국민 보고대회, 저는 그들만의 잔치이고 또 그들만의 예능쇼나 다름없는 천박한 오락화 프로그램을 짜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대체 누가 질문하고 누가 답변을 할 건지에 대한 이런 것이 각본이 짜여있는 1시간 동안의 이 소통 아닌 소통쇼에서 저는 이 북한의 핵 문제나 지금 최근에 문제가 된 살충제 계란 문제에 대해서 언급조차 없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보고대회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또 지금 이 순간에도 대남 위협이 계속되고 있고 또 긴장의 끈을 풀 수 없는 이런 현실에서 외교부 장관과 또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2차장 모두 대국민쇼에 나와서 인디밴드에 어깨나 들썩거리고 있는 이러한 현실이 과연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의 한반도 정세를 대변할 수 있겠습니까? 또 이 방송에 대해서 그 KBS, MBC, 또 SBS 지상 3파는 물론이고 또 JTBC, YTN, 연합TV가 모두 생중계를 했습니다. 이 각본쇼를 보기 위해서 주말에 저녁 뉴스를 다 버리고 가족들이 앉아있는 이 시간에 생중계를 모두 다 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인지 답답함을 금치 못합니다. 이 한미 그 을지 훈련을 위해서 지금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만 미 태평양 사령관 또 전략사령관 또 미사일 방위청장 모두 방한을 했습니다. 미 태평양 사령관은 우리나라 이 전쟁이 났을 때 전력 증원 문제, 전략사령관은 전략 자산 전개 문제, 이 미사일 방위청장은 미사일 방어, 이 3개 부분의 사령관이 지금 직접 우리 방한을 하고 있는 이런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에 이렇게 참으로 대중가요나 틀어놓고 100일 고고대를 흥얼거리거나 또는 주말에 집들이를 한다고 연일 잔치집 분위기를 하는 이 청와대의 분위기 국민들은 어떻게 볼지 지지율에 취해 있지 말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또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번에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이번 훈련을 로우키로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대북 굴종 자세가 아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로우키를 한다고 지금 북한이 취하고 있는 전면적 대비 훈련에 대해서 저는 이것 자체가 즉 북한의 눈치를 봐야 하는 것이 아닌지 그러한 각도에서 지금 로우키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한미 을주 훈련을 축소하고 로우키가 진행되면 9월부터는 남북 간의 대화 국면이 열릴 수 있다는 허망한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답답합니다. 대통령의 안보 인식에 대해서 근본적 대전환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작금의 안보 위기를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사드 배치 조기 완료, 또 한미동맹 강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공조, 또 북핵 불용 원칙의 확인, 전술핵 재배치, 또 핵추진 잠수함 도입 등 강력하게 추진할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문재인 정부 수뇌부의 언론 장악, 공영방송 장악 기도가 갈수록 노골화되고 있습니다. 언론 자유를 말하지만 실상은 그 정반대인 것입니다. 지금 정권 수뇌부들은 온갖 압박 수단을 총동원해서 6개월도 되지 않은 공영방송 경영진을 교체하려고 또 강제 사퇴시키려고 지금 강권을 발권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임기가 보장된 박문진 이사장도 불법적으로 물러나라고 윽박지르고 있습니다. 집권당 지도부는 하루가 멀다 하고 언론 노조의 제작 거부를 지지하면서 노골적으로 파업을 부추기는 발언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또 무자격자인 이 방통위원장은 공영방송을 겁박하는 발언을 또 계속하고 있습니다. 공영방송 장악 의도입니다. 저는 방통위원장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경고망동을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방송사가 자율적으로 해결하고 또 시청자가 판단해 주기를 기다려야 됩니다. 만약에 문재인 정부가 지금처럼 노골적으로 공영방송 장악, 언론 길들이기를 계속한다면 국민적 심판을 면키 어려울 것이고 또 결코 우리 당도 용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쇼를 하든 뭘 하든 뭐 나라가 망하지 않을 것 같은데 현재 하고 있는 행태를 보면은 정말 월남처럼 될 것 같은 그런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한미 연합 연례 을지 프리데온 가디언 군사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참여시켜서 위기에 한마음으로 대비하는 호국 정신을 몸과 마음에 새겨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북핵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한미가 온 힘을 다하고 있는데도 서울 한가운데서 북한의 주장이 광장에 울려 퍼지기는 기막힌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8월 15일 날 민주노총 등 200여 개 좌파 시민단체들 수천 명이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주한미 대사관, 주한일본 대사관 앞으로 행진하는 등 이들의 외침 구호를 들어보면은 이게 우리나라에서 하는 건지 북한에서 하는 건지 구분이 안 갑니다. 자주 없이 평화 없다. 한미동맹 폐기하라. 평화협정 체결하고 미국 놈들 몰아내자. 미국은 사드 들고 나가라. 한미연합훈련 중단하라. 한미일 군사동맹 저지.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이석기, 한상균 석방하라. 북한 주장과 똑같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정말 우리나라에서 서울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인지 소름이 끼칠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대통령께서도 여야정 협의체를 만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야정 안보협의체를 반드시 만들어서 우리 야당이지만 우리가 안보에는 더 잘할 수 있으니까 함께 의논해서 나라가 망하는 일은 반드시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80% 지지율은 누구에게 조사를 한 것일까 참 궁금합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짚어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분명히 갤럽 조사에서 대통령 지지율은 78%였습니다. 그런데 안보는 53%, 교육은 35%, 모두 대통령 지지율보다 낮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따져보면요, 잘한다가 아니고 잘하기를 바라는 마음, 즉 기대치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보면요, 문재인 대통령을 찍은 사람이 지나치게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론조사 응답자에는요. 그러면 자신을 투표한 사람이 응답한 형식이 된다는 것이죠. 지지율은 언론에서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국민들에게 더 감동적입니다.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는 게 대통령입니다. 본인을 사랑하는 41%의 사랑을 받으면서 나 행복해요 하는 것보다는 울고 있는 59%, 특히 걱정하고 있는 59%의 마음을 다독거려 주는 것이 더 지금 필요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지율을 바탕으로 지지율을 공개하면서 계속해서 혹시라도 권력형 대통령이 되어가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래서 반쪽짜리 대통령이 아닌가라는 그 유혹에 흔들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한반도 전쟁 위기와 코리아 패시 논란이 고조되고 있는 시점이라면 한미 합동훈련 규모도 확대되고 우리 국민들도 전쟁 대비 훈련에 적극 참여하도록 해야 할 텐데 미군 참여 규모가 줄었다는 점은 매우 아쉽고 우려스럽습니다. 일부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북한의 위협을 무마하고 북한 비위 맞추기 위한 것이 아니길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레드라인은 북한이 ICBM을 완성하고 핵탄두를 탑재해 무기화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대한민국 대통령의 안보관이라니 참으로 충격적입니다. 이미 북한이 사실상 핵개발을 완료해 한반도 전역에 마음만 먹으면 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는데 미국을 타겟으로 하는 ICBM을 기준으로 얘기를 하고 있으니 우리나라 대통령이 맞는지 의문입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안보 문제만큼은 분명하고도 강한 의지를 보여야 마땅함에도 국민들마저 납득하지 못하는 안보감으로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켜낼 수 있을지 의구심과 불안감이 듭니다. 이러한 대통령과 정부를 믿고 있다가는 머지않은 시점에 우리 국민들이
북한 김정은의 핵노예가 되고 말 것입니다. 이것을 지켜만 볼 수 없어 우리 당이 지난 16일 주한미군의 전술핵 재배치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한 것입니다. 우리 당은 주한미군 전술핵 재배치를 당론 채택에만 머물지 말고 대통령이 국민투표에 붙이도록 주장하고 관철시켜야 합니다. 우리가 주장하는 전술핵 재배치는 힘의 균형, 공포의 균형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이제 대통령이 국민들을 지켜줄 거라는 신뢰가 무너졌으므로 우리 당이 주도하고 국민들 스스로 대한민국 안보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오늘부터 얼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이 실시됩니다. 로마를 세계 제1의 제국으로 키워낸 힘이 바로 훈련은 실전처럼, 실전은 훈련처럼이라는 상무정신입니다. 한치의 소홀함도 아니함 없이 얼지 훈련을 실전처럼 실현해야 합니다. 북한의 핵실험, 미사일 도발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문재인 정부는 근본적 위협 제거를 하려고 나서기는커녕 알맹이 없는 말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북한이 ICBM을 완성하고 거기에 핵탄두를 탑재해서 무기화하게 되는 것을 레드라인이라고 생각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이야말로 안보 무지와 무능의 결정판입니다. 핵탄두를 탑재하지 않으면 ICBM은 완성해도 된다는 것인지, 핵탄두는 만들어도 좋은데 ICBM의 핵이 아닌 화학무기 같은 다른 파괴적 무기를 탑재하는 것은 문제 삼지 않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허용 가능한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게 말이 됩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대오각성해야 합니다. 어제 8월 20일은 6.25 전쟁 당시 낙동강 전선을 사수하고 북한군을 물리친 다부동 전투에서 승리한 날입니다. 꽃다운 나이의 학도병과 국군, 미군이 피 흘려 지켜낸 승리였습니다. 다부동 전투의 승리가 있었기에 인천 상륙 작전 성공의 발판이 마련되었고 나라와 국민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이런 역사를 제대로 알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힘없는 유아책으로는 나라와 국민을 지킬 수 없음을 똑똑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동성애를 합법화하기 위해서 지금 헌법의 양성평등 원칙을 성평등으로 바꾸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있습니다. 우리 당의 헌법개정심의위원들은 이런 시도를 적극적으로 의견개진을 통해서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동성애는 하늘의 섭리에 반하는 그런 정책이기 때문에 동성애를 헌법 개정을 하면서 허용하려고 하는 시도는 참으로 위험한 발상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비공개하겠습니다.